저희가 얘기하는 와중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된다라면서 불덩이에 좀 비유를 하셨습니다. 네.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. 네. 이게 뭐 물밑으로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세력과 또 이거 아니라고 좀 해명했던 세력들 간에 또 약간의 좀 신경전도 불거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. 저는 윤 어게인 이거 창당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예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가서 다 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 뭐 윤 네. 대통령도 가시고 그 뭐 무슨 변호사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? 김계리 네, 변호사. 뭐 거기도 가시고 저 뭐 정광훈 목사도 뭐 가고. 출마하신다는데 거기도 가시고 다 이번 기회에 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예. 예. 아예 그냥 만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분가를 하셨으면 좋겠다. 다 이제 분가를 하시면 예. 응원하겠습니다. 다른 당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. 예. 김계리 변호사가 얼마 전에 윤석열 의원을 비난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좀 논란이에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지금 친윤 세력 간에도 분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코미디죠, 코미디. 예. 그 뭐 하는 짓들입니까, 그게? 그러니까 완전히 퇴행적인 거고요. 네. 사실은 이제 친윤이라는 말도 되게 뭐 어색한 말이 돼버렸는데 뭐 언제 친윤이라는 말이 이제 약간 희화화돼 버리는 말이 돼버렸잖아요. 네. 굉장히 퇴행적인 말이 돼버렸고 우리 당에서 저 친윤입니다 하는 의원 지금 손들라 그러면 108명 중에 글쎄요 한두 명도 안 될 것 같은데. 예. 그러니까 이미 친윤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 원내에는 이미 사라진 말이 돼버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 뭐 석동현 변호사 이런 분들은 네. 사실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예. 국민의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윤어게인이 뭐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이분들이 또 탄핵 심판 때 변호인도 하셨고 뭐 이미 소도 이뤘는데 외양간까지 부시고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. 지금 뭐 대통령 파면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명확히 선 긋는 작업은 없었던 것 같고 네. 그 와중에 이제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서로 뭐 계엄 때 뭐 했냐 뭐 지금 뭐 명확한 입장이 뭐냐 서로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잖아요. 이 와중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정강정책 연설에서 했던 게 좀 파장을 일으키는 네. 것 같아요. 네. 이게 좀 진작 지도부가 했어야 되는 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잖아요. 네. 앞으로 본선 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? 당보다는 후보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선 후보가 된 사람에게서. 뭐 사실 이제 윤희숙 원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고 네. 저는 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일개 의원의 입장에서 네. 내지는 지도부 일각의 입장에서 그 나왔던 발언들이라면 앞서 말 뭐 불똥이니 뭐 윤과 결별해야 되니 이런 얘기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윤희숙 원장의 그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네.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강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당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실제로 권성동 대표가 추인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? 이건 맞는 말 했다는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당 소위 말하는 쌍권 대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. 적어도 윤희숙 원장이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당의 이름을 했고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이건 당 공식 입장으로 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후보들이 얼만큼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네. 적어도 저는 윤희숙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잘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상 당 지도부의 추인도 받았고 당의 입장은 한 번 더 나온 것이고 그럼요. 앞으로는 후보가 또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안 될 것 같아라는 좀 열패감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당 조직 부총장이시니까요. 전략이 있으실 거잖아요. 필승 전략 뭐 좀 공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필승 전략이요. 예. 그거 제가
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.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선 선거에 이길 방법이 없다. 이거는 네. 대전제인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처절한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뭐 득표율 보면 90% 득표율 받아서 후보되지 않습니까?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데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하잖아요. 준비를 좀 빨리 했죠.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전략을 보면 그 정책들을 보면 사실 정합성은 하나도 없어요. 예. 그냥 예를 들면 노동계 가서 노동계 입맛에 맞는 사탕을 던지고요. 또 재계에 가서는 재계의 입맛에 맞는 사탕을 던집니다. 네. 하지만 그 얘기가 이 얘기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뭐 무슨 AI 뭐 강국 만든다, 반도체 강국을 만든다 하면서 52시간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. 그리고 뭐 재건축, 재개발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재개발, 재건축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예. 아무데나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. 하나만 몇 개만 걸려라. 네. 하나당 뭐 가령 몇천 명의 지지자만 확보하면 그 10개만 모으면 예. 이긴다. 이제 네. 이 생각으로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논파하고 정말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그다음에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가장 뭐 필승 전략인데 이거는 마치 그냥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? 그러면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. 이런 예. 거랑 네.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. 실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실현할 수 있는 뭐 공약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제 본선 들어가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